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풍력 관련 기업, 그중에서도 해상 풍력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48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또 현장까지 방문한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면서 기업까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린 에너지야 너무나도 그 열풍이 일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테고 그 중에서도 이제 풍력 또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변리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 발전소 하면은 날개, 즉 이제 블레이드가 로터를 돌리면서 그 회전력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상 풍력이나 이제 해상 풍력이나 그 풍력, 그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자체에서 원초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육상용은 주변 소음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소음을 저감하는 설계를 좀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날개 그 블레이드의 크기 이것도 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주변에 이제 소음 피해가 항상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날개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는 결국 발전량, 발전 효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해상 풍력용은 육상에 비해서 대용량, 더 큰 날개를 적용할 수 있고요. 풍력 발전소 설치된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설치된 지역에서도 매일같이 이제 발생하는 게 그 소음 민원인데 입지적인 측면에서 발전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상 풍력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을 보였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 마이너스 3%를 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이후부터는 다시 좀 꾸준하게 연평균 성장을 해서 현재 CAGR 기준 9%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009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후에 몇 년 동안에는 좀 안정기를 거치고 다시 재성장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60기가와트 단지가 추가되어서 작년까지의 누적 풍력 발전 용량이 총 651기가와트이고요. 미국, 유럽, 중국, 호주 등에서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면서 육상 풍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베트남 등이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해상 풍력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탈화석, 탈원전 정책 및 풍력 발전이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세계 각국의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좀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에너지의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육성에 따라서 해상 풍력에 대한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만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15.7기가와트인 고해상 풍력 단지를 설치할 예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계획과 함께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서는 해상 풍력 육성 계획에 대한 발표로 2035년까지 28.1기가와트를 해상 풍력 단지 설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 탄소 제로 배출 계획 발표를 하면서 북경 동계 올림픽 이후에도 많은 수요가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은 2025년까지 12기가와트, 한국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국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이 풍력에 대한 설치에 대한 스탠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시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기업은 잘 아시는 CS윈드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이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풍력 발전기는 그 바람으로 회전한 날개인 블레이드, 이제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회전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제너레이터, 이 제너레이터와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타워로 구성이 됩니다.
CS 윈드는 이 중에서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타워는 높이만 이제 80에서 120m, 무게는 수백 톤에 이르는데요. 이제 해상용은 그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풍력 타워가 이제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제 좀 단순하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 역학적 조건, 고도, 바람의 특성,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최적화된 높이, 그 종류가 설계가 됩니다. 이 풍력 발전 타워는 이제 여러 개의 원통을 용접으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 기술이 필요하고 바람과 파도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도장 기술이 중요한데 이 용접 기술과 도장 기술에 있어서 CS 윈드의 그 기술력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CS 윈드는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또 CS 윈드의 주 고객사로는 베스타스, 지멘스 감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스 등 이제 세계적인 풍력 터빈 업체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6%로 글로벌 1위 회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CS 윈드는 타워 본체 이외에도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덴마크 SOT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투자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생산지를 여러 나라에 이제 확대를 다각화해 두었고 그 덕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풍력 타워가 반덤핑 조사가 들어왔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던 공장 덕분에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좀 보기도 했었죠. 또 미국에도 최근에 이제 발빠르게 생산 공장을 이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그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CS 윈드의 그러면 수출 계획들이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나왔던 공급 계약 공시를 보니까 4일에 베트남 관련해서 수주 계약이 나왔고요. 9일에 호주에서도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87억 원짜리 풍력 타워 공급 계약 체결이 기간이 3개월짜리가 나왔고요. 네. 호주에서는 167억 원 풍력 타워 공급 계약 체결이 6개월짜리가 나왔습니다. 이 공급 계약 체결 기간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현재 총 수주 기준이 6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는 현재 5억 7,400만 달러,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모멘텀을 되게 많이 좀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매출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 연평균 33%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서 2025년에는 14억 2천만 달러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타워 숫자도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공급 계획이나 수출 계획이 여러 국가에서 지금 CS 윈드는 받아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연평균 증가량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변리사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이제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 쪽으로 계속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CS 윈드가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그 미국의 질 공장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30년까지 해양 풍력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행정 명령을 냈죠. 예.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5년간 풍력 발전용 터빈을 6만 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태양 에너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풍력 에너지가 중점 산업 정책으로 들어왔죠.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석유 가스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이제 미국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영어로 하면 이제 바이 아메리카인데요. 미국 내 제조된 제품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CS 윈드는 여기 딱 발맞춰서 3,500억 정도의 이제 공장을 미국 동부와 중부에 하나씩 지어서 해상 풍력 타워, 육상 풍력 타워 공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풍력 개발이 유럽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생산을 막 키우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CS 윈드 입장에서는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이 굉장히 독특하게 CS 윈드는 유무상증자를 같이 했어요. 이걸 의미를 어떻게 둘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는 시장 사례를 봤었을 때는 물량, 그러니까 유통 발행 주식수를 좀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커스로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금 조달이 유상증자겠죠.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 캐파를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보통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첫 번째 사례를 봤었을 때는 운영과 시설 자금 투자 목적이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폭력을 발전을 좀 늘리겠다. 폭력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인 좀 투자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그 신주 발행 금액이 92,2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86,600원 선인데 일단은 현재가보다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주당 0.22주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늘리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먼저 한 상태에서 무상증자까지 하니까 4,200만 주까지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분 가치에 대한 단기적인 희석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다만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부분. 그러니까 CS-윈드 입장에서는 보통의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실시를 하는데 이 주주들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어쩐 더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액션을 좀 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자체는 뭐 채무금 상환이나 이런 이슈들이 아닌 단순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가져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분위기만 봤을 때는 CS-윈드라는 주가 자체가 워낙 급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충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좀 비중을 늘렸다면서요? 네, 일단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니까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친인척 포함해서 지분율이 52.4%입니다. 굉장히 지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인척만 해서요?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8.77% 정도 되고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소액주주, 흔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겠죠. 한 30% 정도 됩니다. 그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뭐 트레이딩을 하는 물량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장기로 가지고 가는 물량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관 투자자 물량들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를 좀 살펴보니까 그 1월 달에 나온 투자 설명서 공시를 보니까 5% 이상 주주 관련돼서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7월 28일 기준으로 대략 한 168만 주, 170만 주 가까이 지분 취득을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보니까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엑시트된 물량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6개월 동안에 지금 34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물량을 그 지분 공시 후에 물량이 좀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윈드 자체가 계열사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은 상장 회사 중에는 또 CS 베어링이 있죠. 그 외에 또 계열사들이 있는데 상장 회사는 2개가 있고요. 비상장 회사는 현재 14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니까 100% 지분 투자한 법인 회사들이 비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보면 해외 법인에 거의 다 100% 출장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은 결국은 해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순환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해외 법인 취득을 설립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CS-윈드 출자 법인 자료 좀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그 출자 목적이 다 법인 설립과 신규 편입 뭐 이런 출자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다 100% 지분 취득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대한 부분들 라인을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현황과 또 해외 출자 법인이 맡는 점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특허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CS-윈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5건입니다. 총 6건이 검색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소멸이 되었고요. 지금 5건이 등록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모두 용접 장치, 용접력 보조 장치 등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해상 풍력 타워
헤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용접 기술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술을 특허로 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좀 다소 부족하죠. 글로벌 1위가 지금 특허 5개라는 거는 해외 특허도 없고요. 예. 또 이제 제품이 뭐 크게 다양해지기 어렵고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게 기술이 회사다 보니 이런 기술 자체를 특허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용접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위한 와이어 공급 장치 이 특허인데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란 이제 불꽃이 보이지 않게 속에서 아크를 용접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용접하고자 하는 금속들 사이에 플럭스를 깔고 와이어를 공급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플럭스를 녹여서 뭐 금속들을 서로 용접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속에서 아크가 발생하니까 가스도 나오지 않고 뭐 불꽃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눈도 괜찮고요. 그리고 용접공의 기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중요점인데요. 다만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할 때 이제 와이어가 자동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야 돼요.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150km 정도가 이제 한계여서 공급이 자주 끊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와이어를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 발명은 1000km가 넘는 와이어 대용량 저장 용기와 2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와이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고 용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2개의 모터를 서로 다른 속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 피로도를 낮춰서 뭐 기계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공장을 두고 있는 만큼 어느 곳에서도 이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그런 의도의 이제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타워 자체와 조금 더 연관된 특허가 있었으면 뭐 예를 들면 도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도장의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타워의 어떤 그 부품에 대한 구조 특허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나중에 이게 리스크로 작용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그러면 좀 아쉬움이 클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사업성이나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뭐 변수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러는데 특허 보유가 좀 너무 적다, 시장 점유율이나 지금의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부분은 역시 아쉬움으로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CS윈드의 실적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 실적 추이가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공시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2019년에서 수주 목표가 원래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근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2020년도도 8억 3천만 달러로 수주를 달성하면서 목표치가 7억 달러였는데요. 또 20% 정도 상회한 수주를 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에 수주 목표는 현재 8억 5천만 달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봤었을 때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만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257억 원이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한 270억 정도 됐습니다. 소폭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보통 4분기 때는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건비가 좀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판촉 비용도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회했던 모습들이 나왔고요. 영업의 비용에서는 영국법인에서 자산 손상 차손이 230억 정도 인식이 되면서 세전이익이 적자를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풍력 관련돼서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1분기가 비수기인데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풍력 발전에 대한 이 생산을 확대를 하는 부분 기조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계속 1분기 때 좋아질 것으로 오히려 좀 보고 있고요. 2021년 1분기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치 관련해서는 낮게 판단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수주 잔고가 4억 8천만 달러임을 감안했었을 때 보시면은 2021년 매출액은 1조 1,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0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나온 실적 봤을 때는 9,726억이죠. 그런데 대략 한 20% 이상
25% 정도의 매출액이 2021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봤을 때 978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내년에는 1,190억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 이상,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보면 그렇게 해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 역시 앞으로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거를 방금 전에 그 설명 통해서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가 전망들 그리고 전략 측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증자 이슈도 계속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린 뉴딜 테마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버슈팅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단기적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최근에 유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금리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풍력 프로젝트에서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거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에서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시적인 매크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박스권 구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이후로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8만 원대 초중반, 8만 2, 3천 정도는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두 번째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첫 번째 랠리를 보인 후에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또 횡보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고점을 뚫고 가는 게 12월 이후에 고점을 뚫고 갔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한 6만 5천 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6만 5천 원 구간을 뚫고 2차 랠리를 펼친 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은 다시 또 기관행보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만약에 취하신다고 하면은 8만 원대 초중반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는 부분과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2차 매수 구간에서는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에 대한 이슈는 결국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과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로 이 발행 주식 스텝이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물량 희석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반영이 됐었을 때 다른 추가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그 이슈가 나왔었을 때에 대한 조정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뭐 10만 원 선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이상 뚫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이벤트들과 변수에 따라서 좀 지지 라인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S 윈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경민 변리사,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